나 다 알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살고 계시는 장소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저희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오후 4시의 나른한 햇살이 거실 창을 넘어와 낡은 마룻바닥 위에 길게 눕는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들이 그 빗줄기 속에서 느리게 춤을 춘다. 나는 그 고요한 빛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다가 이내 내 곁에 웅크리고 있는 늙은 짐승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마음이가 곤히 잠들어 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녀석의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온다. 나의 20대는 암흑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그 시절, 예고도 없이 찾아온 교통사고는 내 세상의 스위치를 꺼버렸다.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었고 철저한 고립이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을 건너갈 때 나는 닫힌 방문 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견뎌야 했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을 수천 번 던지며 울다가 지쳐 잠들던 날들이었다. 그때 내게 온 것이 마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손등을 핥아주던 까슬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은 내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느낀 세상의 온기였다. 녀석은 내게 눈이었고 지팡이였으며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녀석의 하네스를 잡고 걷는 동안만큼은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 든든한 보디가드를 둔 여왕처럼 당당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내 나이 어느덧 38. 기적처럼 각막 이식 수술 기증자가 나타났고 나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닫혔던 스위치가 다시 켜졌다. 눈을 떴을 때 마주한 세상은 눈부시게 그리고 잔인하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이라는 네모난 기계의 고개를 받고 있었고 거리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복잡해져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다. 아니, 변하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존재가 있었다. 거실 한 구석, 내 냄새가 밴 낡은 방석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늙은 개 한 마리. 마음이는 이제 털빛이 다 바래버린 15살 노견이다. 한때 태양을 머금은 듯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빛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한 지푸라기처럼 변했고 나를 인도하며 아스팔트 위를 또각또각 걷던 그 당당했던 걸음걸이는 이제 뒷다리를 질질 끌며 바닥을 긁는 힘겨운 사투가 되었다. 녀석이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힘겹게 오르내리고 가끔은 쇳소리 섞인 기침을 토해낸다. 나는 다시 얻은 빛으로 바깥 세상의 풍경을 보기보다 저물어가는 녀석의 시간을 지켜보는 일이 더 많아졌다. 내 청춘의 전부를 바쳐 나를 지켜준 녀석이 이제 내 눈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스러져 가고 있다. 서연아, 제발 엄마 소원 좀 들어줘. 이제 마음이 편하게 보내주자. 너 이제 눈도 보이고 다시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해야지. 언제까지 늙은 개 수발 들면서 집에만 갇혀 있을 거야? 엄마는 늘 성화였다.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금쪽 같은 딸이
꽃다운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되어 15년을 방구석에서 늙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이제라도 눈을 떴으니 저 늙은 개한테 묶여있지 말고 풀을 털고 나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거겠지. 안내견 학교에 연락해 볼게. 은퇴견들 돌봐주는 좋은 위탁 가정 있대. 거기 가면 마당도 넓고 의료 지원도 잘 해준대. 너보다 훨씬 잘 돌봐줄 거야. 엄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시력을 회복한 사람에게 안내견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마음이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니 은퇴해야 하고 나는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세상이 정해놓은 합리적인 규칙이다. 하지만 15년이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내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체온이었다. 내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올 때 아무 말 없이 내 눈물을 핥아주던 유일한 존재였다. 내 20대와 30대의 모든 순간에 녀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눈 좀 보인다고 녀석이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낯선 곳으로 치워버리라고? 그건 내 지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었다. 녀석이 낯선 곳에서 나를 기다리다 쓸쓸하게 죽어가는 상상을 하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엄마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 나 자신을 속이기로 했다. 아니야, 엄마. 수술이 완벽하지 않대. 아직 흐릿해. 선생님도 그러셨어. 시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아. 마음이 없으면 나 아직 혼자 못 다녀. 화장실 문턱도 제대로 못 넘어. 나는 초점을 흐리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멀쩡하게 떠진 두 눈을 스스로 다시 닫아걸었다. 마음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남는 것뿐이었다. 녀석이 내 곁에 있어야 할 명분이 필요했다. 녀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장님으로 살아도 좋았다. 현관에 걸린 낡은 하네스를 집어들었다. 가죽 손잡이는 내 손때가 묻어 까맣게 변해 있고 반질반질했다. 그 익숙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세상을 가리는 검은 막이 다시 내려왔다. 마음아, 언니랑 산책 갈까? 바람 쐬러 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쌕쌕거리는 숨만 몰아쉬던 녀석이 내 목소리에 반응한다. 힘겹게 고개를 들고 흐린 눈동자를 굴려 나를 찾는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주저앉으면서도 기어코 내 다리로 일어선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축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지만 나는 짐짓 모른 척한다. 나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녀석이 나를 이끌어야 하니까. 녀석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내 왼쪽 앞에 와서 선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녀석의 평생이 담긴 자리다. 나는 다 보이는데 저 앞에 턱이 있는 것도 전봇대가 서 있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늙은 개를 끌고 나온 나를 힐끔거리는 시선도 선명하게 다 보이는데 나는 녀석의 야윈 어깨에 의지해 비틀거리는 척 연기를 한다. 며칠 전 산책길이었다. 길 한복판에 빗물이
고인 큰 웅덩이가 있었다. 예전의 마음이라면 웅덩이를 피해 나를 안전한 길로 안내했을 테지만 지금 녀석은 앞만 보고 걷기에도 벅차다. 시야도 좁아져 웅덩이를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이 웅덩이로 들어서기 직전 하네스를 잡은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어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내 발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뻗어 웅덩이를 피해 밟았다. 마음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웅덩이 가장자리를 밟고 지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녀석이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녀석이 여전히 나에게 완벽한 눈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나는 너를 위해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너는 그런 나를 위해 부서져가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 서글픈 연극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니, 냄새가 난다. 15년 동안 맡아온 내 세상의 전부. 비누 냄새, 낡은 책 냄새, 그리고 언니 특유의 달큰한 살 냄새. 그런데 요즘 언니에게서 낯선 냄새가 섞여 난다. 예전에는 늘 눅눅하고 묵직한 두려움의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햇볕에 바짝 말린 빨래처럼 뽀송뽀송하고 가벼운 자신감의 냄새가 난다. 언니의 발걸음, 소리도 달라졌다. 바닥을 더듬으며 주저하던 지팡이 소리가 형식적인 박자로 변했고 또각또각 망설임 없는 리듬이 생겼다. 사실 나는 이제 걷는 게 너무 아프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에 박힌 녹슨 못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허리는 끊어질 듯하고 눈앞도 침침해서 안개가 낀 것 같다. 예전엔 공원의 흙냄새, 지나가는 강아지 냄새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다. 그냥 하루 종일 푹신한 방석에 파묻혀 잠만 자고 싶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무겁고 뜨겁고 아프다. 하지만 언니가 가자라고 부르면 나는 일어서야 한다. 내가 없으면 언니는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멈추면 언니는 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나는 언니의 눈이니까. 죽는 날까지 나는 언니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언니는 모르는 게 있다. 걔는 사람보다 눈치는 없어도 공기의 흐름과 눈빛은 읽을 줄 안다. 언니는 거짓말쟁이다. 아주 서툰 거짓말쟁이다. 밤에 내가 코를 골며 자는 척하고 있으면 언니는 스탠드 불을 켜고 거울을 한참이나 들여다본다.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 없이 웃기도 한다. 밥그릇에 물이 비면 내가 짖기도 전에 어느새 찰랑거리게 채워져 있고 산책길에 튀어나온 돌부리는 내가 피하기도 전에 언니가 먼저 피해간다. 언니는 이제 앞이 보인다. 내 늙고 흐린 눈에도 그게 보인다. 언니의 눈동자는 이제 허공을 맴돌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럼에도 언니는 왜 자꾸 그 무거운 하네스를 들고 오는 걸까? 왜 엄마랑 소리를 지르며 싸우면서까지 나를 붙잡고 우는 걸까? 내 눈이야. 마음이 없으면 나 못 살아. 마음이 보내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언니가 울 때마다 내 털이 축축하게 젖는다. 그 짠내 나는 눈물 냄새를 맡으며 나는 깨달았다. 언니는 나를 위해 다시 장님이 되기로 한 거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안내견 노릇을 못하는 나를 쓸모없어진 개 취급받아 보호소로 쫓겨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끝까지 곁에 두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다. 바보 같은 언니.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한다. 나도 언니가 안 보이는 척, 내가 여전히 씩씩하고 건강한 안내견인 척 연기를 한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언니가 손잡이를 잡으면 나는 허리에 힘을 딱 준다. 꼬리를 힘차게 흔든다. 언니, 나 봐. 나 아직 끄떡없어. 나 아직 쓸만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연극을 하고 있다. 언니, 나는 다 알아요. 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끝까지 속아주는 것뿐이에요.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비가 퍼부었고 습한 공기 탓인지 마음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통이 심하게 오르내렸고 쌕쌕하는 거친 금속성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녀석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 인기척이 느껴지면 고개를 들려고 애썼다. 꼬리를 아주 미약하게 바닥을 쓸듯이 흔들었다. 그 충성스러운 몸짓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차라리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으면 좋겠는데 녀석은 끝까지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수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더 이상 치료는 녀석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라고. 녀석을 편하게 해주는 게 마지막 사랑일 수 있다고 했다. 안락사. 그 잔인한 단어가 내 목을 졸랐다. 비가 잠시 그친 오후, 잿빛 하늘 아래 나는 녀석에게 다가갔다. 마음아, 우리 산책 갈까? 내가 좋아하는 풀 냄새 맡으러 갈까? 산책이라는 단어에 녀석의 귀가 움찔했다. 나는 평소에 쓰던 무거운 가죽 하네스를 치워두고 녀석이 아주 어릴 때 훈련견 시절에 썼던 가벼운 천, 녹줄과 노란색 스카프를 채워주었다. 가자. 내 말에 녀석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 쿵 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내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녀석이 미안하다는 듯 자책하듯 낑낑거리며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언니 미안해. 못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마음아. 미안해하지 마. 나는 30kg이 넘는 녀석을 번쩍 안아들었다. 한때는 나를 끌고 산을 오르던 듬직한 근육질의 녀석이 이제는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앙상한 뼈마디가 내 팔을 찔렀다. 녀석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쿵쿵 전해졌다. 나는 창고 구석에 있던 대형 반려견 유모차를 꺼내 먼지를 털고 녀석을 태웠다. 그리고 우리가 15년 동안 매일같이 걸었던 그 산책로를 향해 걸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안내할 차례야. 마음아, 편하게 있어. 언니가 다 보여줄게. 공원에는 비 냄새와 젖은 흙 냄새, 그리고 풀 비린내가 짙게 깔려 있었다. 마음이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에게 세상을 말로 그려주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마음아, 저기 봐. 내가
좋아하던 벤치야.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네. 저기 붕어빵 아저씨 나왔다. 달콤한 냄새 나지? 내가 저기만 지나가면 침 흘려서 내가 맨날 곤란했잖아. 하늘 좀 봐. 비가 그쳐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와. 그리고 저기 무지개가 떴어. 내 털 색깔처럼 예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 마음이는 유모차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코를 벌름거렸다. 녀석은 냄새로 내가 말하는 풍경을 읽고 있었다. 녀석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사람 없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멈췄다. 나는 녀석을 개모차에서 내려 품에 안고 벤치에 앉았다. 녀석의 체온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생명의 불씨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일 시간이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마음이의 눈을 똑바로 아주 또렷하게 응시했다. 초점 잃은 멍한 눈이 아닌 사랑과 슬픔을 가득 담은 선명한 눈으로 녀석의 백내장 낀 탁한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다. 30대의 늙어버린 마음이 앞에 선 젊은 내 얼굴이. 마음아, 언니 봐. 언니, 눈 보여? 나 사실 다 보였어. 내 떨리는 고백의 마음이가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꼬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툭 움직였다.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알고 있었어요, 언니. 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듯이. 내가 늙어서 다리 아파서 비틀거릴 때도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꾹 참으면서 걷는 거 다 봤어. 미안해. 언니, 욕심 때문에 널 너무 고생시켰어. 너 아픈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녀석의 콧잔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근데 마음아, 언니가 눈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밝아져도 내가 없으면 언니 세상은 여전히 캄캄해. 내가 내 빛이었고, 내가 내 용기였고, 내가 내 세상의 전부였어. 내 20대를, 내 가장 아픈 시간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음이가 깊은 숨을 한 번 아주 길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더니 내 젖은 뺨을 핥았다. 까슬까슬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은 녀석이 내게 주는 마지막 위로였다. 울지 마요. 이제 언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나 없어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스르르. 녀석의 고개가 내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팽팽하던 몸의 긴장이 실 끊어지듯 풀리며 무거워졌다. 빗소리 사이로 녀석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나는 내 무릎 위에 축 늘어진 녀석의 몸 위로 무너지듯 엎드렸다. 아직 온기가 남은 녀석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비갠 공원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다.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마음아, 나 이제 눈 떴는데, 이제 다 보이는데, 왜 너는 없는 거야? 마음이가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거실에는 녀석이 남기고 간 털 뭉치들만 민들레
홀씨처럼 굴러다닌다. 나는 그것들을 차마 치우지 못하고 병에 담아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팡이도 짚지 않는다. 선글라스도 쓰지 않는다. 마음이가 온몸을 바쳐 선물해준 이 두 눈으로 녀석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했던,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했던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본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퇴근길에 붉은 노을을 본다. 가끔 길을 걷다 저만치서 산책 나온 골든 리트리버를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아 멈춰선다. 혹시나 너일까봐. 그리고 내 왼쪽 다리 어딘가에서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탁탁 하는 씩씩한 발톱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아 자꾸만 옆을 내려다본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보인다. 내 앞을 씩씩하게 걸어가며 가끔 힐끔 뒤를 돌아보며 언니, 잘 오고 있지?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듯한 녀석의 듬직하고 넓은 등판이 마음아, 거기선 눈도 잘 보이고 다리도 안 아프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실컷 뛰어놀고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신나게 놀아. 나중에 언니 갈 때, 그때는 내가 마중 나와라. 꼬리 헬리콥터처럼 돌리면서 마중 나와. 그때 다시 네가 내 안내견 해줘. 그때는 내가 너 업고 다닐게. 그때까지 나 씩씩하게 잘 보고 잘 걷고 밥 잘 먹고 있을게. 네가 지켜준 내 삶 1분 1초도 헛되게 안 쓸게. 사랑한다. 내 동생 마음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